예, 무정 이 책을 언제 구입했냐면 무려 1995년 5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문학을 좀 시작한 입장에서 당연히 이 작품을 읽어야겠다 생각해서 좀 읽었습니다만은 뭐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기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이거를 근래에 들어서 이걸 다 완독을 했습니다. 그 사연을 천천히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근래 또 구입한 또 전집이 독사 전집본에도 무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다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으로. 무정이라면 물론 완독하지 않았어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 중학교 때 교과서에 다 나오니까. 저는 특히 대학교 때 1981년이죠. 그때 2학기 때 이제 이 국문학, 한국 현대문학 그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김윤식 교수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무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광수의 이제 이걸 읽지도 않고 강의를 듣는 그런 잡탕들, 그러면 소용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읽지 않고 단지 문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읽는 게, 그런 게 이제 가책이 돼가지고 강의를 포기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5년에 이렇게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재미가 없어서 안뒀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뭐 이광수 작가의 소설을 그럼 잘 안 봤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정을 그 이전에 직장생활 때 다 읽었고, 뭐 흙이야 뭐 다들 쓴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사랑, 그리고 뭐 마의 태자 일권도 읽었고, 지금 단중의사, 근래의 세조대왕, 또 혁명가의 아내, 이렇게 많은 이제 작품을 읽었습니다만은 2차돈 읽었죠. 하여튼 그 외에도 뭐 지금은 생각이 안 났었지만 하여튼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을 읽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워낙 재미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이것을 들고 이 나이도 돼가지고 이제 좀 읽다 말고 이게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래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다시 도파를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이 무정은 이제 문과대학 인재이라든지 전공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제 재미 그런 거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다 읽는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이제 저희는 이제 문과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이 이제 무정을 완전히 읽은 사람들도 재미있어서 읽었다기보다는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은 사람이 아마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통화한 현대문인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었다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내가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진짜 재미있게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호기심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걸로 때문에 이제 독파하게 된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작가로서의 이광수의 그
그때 26세밖에 안 됐죠. 심리가 참 궁금했죠. 이제 이렇게 이런 글을 왜 쓰게 됐나. 저도 이제 글을 좀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나, 어떤 이런 글을 쓰는 그의 심정은 어떤 것인가, 이게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그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읽는 이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하나가, 조선 사람의 각성하고 계몽하고, 조선 사람이 각성하도록 계몽하고, 조선 민족이 발전하라, 이런 얘기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17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미 한일합방 일제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뭐 독립해야 된다, 조선이 잘못해서 망했다, 우리는 잘 돼서 독립해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참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근데 사실 그 말이 그 말인데도 이것이 이제 매일신보 이렇게 총독부 언론에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일제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자유로웠다는 그런 뭐 느낌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상당히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조선민이 이제 직접적으로 독립하자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이제 어떤 이렇게 각성하라, 계몽하라, 우리가 이제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 이 얘기를 하죠.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이니, 정말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도 나라 하면은 천하의 하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민족일 수도 있고, 뭐 대일본제국 일본을 포함한 그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근데 나라라는 뜻은 상당히 우리 이제 분명하게 한정된 뜻이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자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독립은 이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이제 또 이 책을 읽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먼저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영성에 대한 관점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학과 인문학을 보면은 또 다른 이제 관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성, 그걸 알면서,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가지면서 소설을 보면은, 소설에 이제 등장한 사람이 어떤 인연에 어떤 사람들을 그런 관계를 하는가, 작가의 이제 창작 동기는 어떤 거였나, 이런 것이 더 높은 차원에서 들여다 보이죠. 이광수의 다른 소설에도 그렇듯이 뭐 사랑, 유정, 연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사랑관을 거기서도 얘기하죠. 무정에서도 그 육체적인 사랑만은 동물일 것이고, 영웅적인 사랑은 귀신일 것이다. 인간은 육체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이 동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진정한 사랑인가? 이걸 자꾸 이제 생각하죠. 더군다나 주인공들은 전부 이제 20세 전후에 아주 청춘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기 사람들에게서 무슨 깊고 뭐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고, 작가 자신도 뭐 26세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물론 학문적인 수준이야 이미 높이 도달했죠. 그 당시 교육으로. 그런데 그런 사랑에 관해서 아주 순진한 담론들 하는 것이 지금의 관점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해석이 되었죠. 이제 그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 이런 것, 그 서로의 인연들,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 이 작품은 또 이제 그보다 신소설, 그 전까지의 우리 고유의 소설 형식에서 드디어 이제 서양의 어떤 그런 근대문예를 많이 모방한 그런 이제 현대문학으로 바뀌는 것이죠. 시작할 때 이제 우리 고유 소설은 화설을 해놓고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정석이죠. 그게 오히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뭐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강론부터 들어가죠. 장면부터 나오고, 그 주인공이 영어 가르치러 이렇게 간다, 그런 것부터 얘기를 하죠. 그거의 출생이나 그런 거는 천천히 얘기하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걸 다시 읽게 했는데, 결국은 끝나서 이렇게 뭐 삼각관계 되고 그렇습니다. 뭐 형식, 이 형식, 영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계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특히 이 사람하고 사랑하기로 돼 있었죠. 근데 선형, 이 사람이 이제 과외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부유한 집이고 그런 쪽에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쪽으로 결국은 맺어지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자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병옥이랑, 지금은 남자 이름이지만 그때는 여자 이름, 그때도 병옥이라고 집에서는 불렀다고 하지만 정식 이름은 병옥입니다. 병옥이라는 여자가 이제 이 여자를 일깨워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사람이 다 같이 이제 해외 유학을 가는 걸로 끝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더 A 클래스로 미국을 가고 이 사람들은 일본 유학을 가고, 그러면서 이 강조한 게 뭐냐면 이제 이 일본까지 가려고 이제 그 황해도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삼랑진 거기까지 막판에 가니까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막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과 이 일행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죠. 다른 사람들,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로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를 도와주고 이제 모범을 보이고 이제 떠나는데, 떠나면서 이 주인공이 말하죠. 우리는 역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생물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하고 수학을 공부하겠다.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서 다들 잘 되고 그랬다. 그런 얘기들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이제 싱겁게 이 해설이 끝날 것 같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될 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그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 이제 미국 혹은 일본에서 이제 그 현대적인 그 가치관을 많이 수입했죠. 근데 영체 이 사람은 구시대적인, 그러면서도 그런 소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의 계몽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이른바 보수 뭐 그런 거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고유의 유교 전통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런 소리를 100년이나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더하죠. 더한 상태인데도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어떤 구시대적 교육을 이 사람이 무시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한시와 그 전통적 가치관도 다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절망적인 시대에도 그 자기네 이어왔던 우리 고유에 이어왔던 가치와 그 교육 이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 다 버리려고 하고 있죠. 예? 그때부터 훨씬 상황이 나아졌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잘못됐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과학을 이제 교육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그럼 이것을 극복해야 되냐? 지금은 이제 영성적 인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의 어떤 이제 근본적인 자질 향상, 그런 걸로써 이 시대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때는 이제 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에서 직접 연결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것.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이 시대 이전에는 이게 더 있었죠. 간접적으로 이것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은 물질계의 어떤 섬세한 것을 이런 운명론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좀 규칙성 있고 치밀하게 우리 사회가 해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선진 사회에서 뒤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강조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가 있고 요거 오히려 부족하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보충해서 두 가지가 합쳐야 된다. 꼭 뭐 어느 것이 과학, 어느 것이 영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마치 이때 서양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동양적 가치관을
같이 이제 이렇게 잃지 않고 그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서양적 가치관, 동양적 가치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융합하고 그렇게 발전시켜야 그래야 이제 시대에 맞는 우리의 그러니까 갈 길을 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100년 전의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